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됐습니다.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은 중단됐지만 고용기금 등 전북도와 군산시 지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참여 기업들은 자치단체 협력으로 생산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추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이달 중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변도시 건설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보수공사가 늦어지고 학생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차려진 임시교실에서, 고교생은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군산형 일자리 지정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참여 기업들의 성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지정 기간 종료 이후 군산형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일자리 투자 지역이 지난 2021년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정됐습니다. 사업에는 명신, 에디슨 모터스, MPS 코리아 등 5개 기업이 참여하고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를 32만 5천여 대 생산하고 1,7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MPS 코리아가 용지 매입 문제로 투자를 철회하고 에디슨 모터스가 경영난으로 KGM 커머셜에 인수되며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명신이 미국, 이집트와 맺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이 무산되고 지난달 말까지 준공을 약속했던 대창모터스의 군산 공장 역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등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군산형 일자리는 목표치의 52.8%인 2,857억 원이 투자됐지만 전기차 생산이 2,618대, 고용은 506명으로 각각 0.8%와 29.5%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2월 말 사업 지정 기간이 종료되며 군산형 일자리가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5년간 투자 고용 계획 사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기존 R&D 지원과 공통근로복지기금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기간은 불투명합니다. 일단 기간은 이제 만료는 되었기는 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 기업들과 그다음에 일단 전기차 전후반 기업들과 하고 있는 R&D 사업이 좀 남아 있는 것은 계속 지원을 좀 하고요. 그 기업 근로자들의 어떠한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근로 복지 기금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인 생산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신은 중국의 위탁 생산과 자체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대창모터스는 방글라데시와 전기차 공급 계약을 맺어 군산 공장이 준공되는 대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고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KGM 커머셜 또한 올 하반기에 전기 중형 버스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관계자는 지정 기간 동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기반은 마련되었다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계획 아래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기반을 그 3년 동안 만드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정 기간이 마무리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현 정원보다 1.7배와 2배 규모로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는 기존 142명의 1.7배인 240명을, 원광대는 기존 93명보다 2배 많은 186명을 증원 신청했습니다. 원광대 의대학과장 등 교수 5명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한편 전국 의대 정원 증원 신청 규모는 총 3,401명이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7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도내 대학 신입생 모집이 100%에 육박하는 충원률을 보였습니다. 신입생 충원률은 전북대와 원광대가 9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대는 99.4%, 우석대 99%, 전주대가 94%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대를 제외한 대학들의 충원률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0.03%포인트에서 많게는 14.5%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익산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정도는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어서 고용 안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만 1,88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해 1,221명, 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 중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의 51.1%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군산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주택은 2,016가구로 지난해 12월 1,630가구보다 23.7%, 386가구가 늘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주택이 2,000가구를 다시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2,122가구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군산의 지난 1월 미분양 주택은 도내 전체 3,075가구의 65.5%를 차지했으며 익산은 958가구입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영상 4.6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기록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3.6도 높았고 2007년 3.7도보다 0.9도가 높았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인데요. 하지만 수변도시 건설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다시 상정한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50억 원 규모의 가칭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은 익산시가 전체의 51%인 2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49%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내 건설업체 서너 곳에서 사전 문의가 들어온 만큼 공모 참여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로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군 업체에 해당되고 자본금도 1조 이상, 그다음에 기업체 그 신용등급도 A0로 해가지고.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익산 지역은 1,000세대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민간 특례를 통해 5,200세대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관찰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감안한 배후도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한다면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2혁신도시를 다른 곳에 만약에 만들고 나오면 또 다른 도시가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민간 사업자 참여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탄탄대로를 걸어갈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농산어촌의 고령화를 감안해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이춘석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앞으로 열릴 예정인 토론회를 거부하지 말고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다는 자만심에 빠져 TV토론회 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익산은 선거구가 크게 바뀌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하고 이춘석 예비후보는 오는 7일까지 토론회 참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소농과 면적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면적 직불금은 헥타르당 100에서 205만 원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익산 지역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5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중 대학생에게는 올해부터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 음식점은 익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4일까지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희망업소를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나 입식 탁자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입니다. 군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은 공사 때문에 다른 학교에 차려진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고교생은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월명동의 영광여자 고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은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한창이고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한 중학교는 내부 벽면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공사판이다 보니 고등학교는 일부 가건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중학교는 아예 전교생이 다른 학교에 차려진 임시교실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말 끝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돼 고등학교는 90억 원을, 중학교는 67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래된 교실을 바꾸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학교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도내의 한 업체가 3개 학교에 비슷한 사업을 한꺼번에 맡으면서 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인 8개월에서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건축사 사무실이 공교롭게 여러 개를 동시에 입찰을 땄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대형 설계를 한 3건 정도를 비슷한 시기에 받았는데 3건이 다 지체가 됐어요. 저희는 예산만 학교에다가 지급하고요. 지금 1차 공고부터 발주, 심사위원 선정까지 다 학교에서 하셨어요. 사립고기 때문에.
심의와 공사 발주도 늦어진 데다 착공은 올해 초 들어가 완공은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지다 보니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부분이 당연한 되게 어려움이 큰 거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또다시 올해 한 6개월이나 또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부분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되게 힘들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학교 측은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사업 세계를 한 업체에 맡기면서 벌어진 공사 지연. 어른들의 사정 속에 정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추석 때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적발됐던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체결한 감리업체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계장급 공무원은 중징계를, 동석한 다른 계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징계는 정직과 감봉, 해임, 파면이 해당되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등입니다. 김수흥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경선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불법행위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수흥 선거 캠프는 오늘 익산 시민에게 보내는 문자를 통해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만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행위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익산갑 경선을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가 공정성 시비로 퇴출됐고 이와 관련해 정필모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됐던 불용 농업기계의 현장 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지역 농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행관리기와 콩탈곡기 등 불용 농업기계 84대를 현장 경매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 농민 881명이 경매 참여를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현장 경매에 농민들이 몰린 것은 고가의 농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매 참여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됐습니다. 익산시가 올 상반기 경유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11,078건 5억 8,10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내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가 개설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수강 신청을 한 15개 고교 3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온라인 학교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학교에는 농어촌 지역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중국어, 인공지능 기초 등 17개 과목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 수강생들은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서와 동일한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전달보다 3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군산 인구는 전달 25만 9,668명보다 314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6만 1,872명과 비교할 때 1년 동안 2,518명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지난달 생산 가능한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7만 2,864명으로 1년 전보다 3,022명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4.10 총선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22명을 대상으로 15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건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작이 4건에 5명, 기타 3건에 3명 순이었으며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진정 등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무주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재인증된 지난 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총 면적 1,154제곱킬로미터로 지질 명소 10곳이 분포돼 있습니다. 2019년 첫 인증 이후 지난해까지 50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간 지난 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이번 재인증으로 연간 1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전북도는 지난 무주군과 함께 체류형 생태관광, 지질탐방,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관련 고발 사건 접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 수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한 상태라며 범수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본청의 방침대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 청장은 또 현재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고소 고발 건은 아직 없다며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마한박물관이 3월 이달의 유물로 청동거울을 선정했습니다. 마한박물관은 하멸읍 와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인 이 청동거울을 박물관 로비에 한 달 동안 전시합니다. 한편 마한박물관은 익산에서 발굴된 국가귀속 유물 4,500여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이달의 유물을 선정해 전시합니다. 군산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청소년 3명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3명 가운데 한 청소년은 학과 수석으로 합격해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용 쉼터 소장은 아이들의 대학 입학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쉼터는 입소 청소년들이 퇴소 후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명 수영장이 안정성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음에 따라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은 수영장에서 학생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오는 18일부터 지역 주민에게도 수영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은 학생 교육 시간인 9시에서 18시를 제외한 18시에서 20시까지 개방될 예정입니다.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과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7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오임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3년 만에 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기업경영, 근로자 지원, 관광 활성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과제를 분석하고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데이터 과제는 근로자 통근버스 최적 노선 모델 개발과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의 연령, 성, 유입 경로별 소비 패턴 분석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익산 새마을금고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90포를 기탁했습니다. 후원품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한편 신익산 새마을금고는 1998년부터 매년 금고 조합원들과 사랑의 좀돌이 행사를 실시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특화 사업인 건강밥상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밥상 반찬 지원 사업은 저소득 세대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층에게 밑반찬 지원과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자를 2배 늘려 30세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10개월간 진행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